오늘은 2018년 영화 베니즈 백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아, 네. 그 줄리아 로버츠랑 루카스 헤지스 나오는 영화 맞죠? 네, 맞아요.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아들하고 또 그 아들을 어떻게든 도우려는 엄마의 이야기잖아요. 그렇죠. 크리스마스 직전에 재활원에 있던 아들이 예고 없이 그냥 집에 딱 나타나면서 시작되죠. 맞아요. 그 딱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인데 네. 이 영화가 처음 설정은 되게 흥미로운데 과연 그 기대를 끝까지 잘 이어갔는지 또 배우들 연기는 어땠는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특히 줄리아 로버츠 연기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. 네, 그 부분도 자세히 다뤄볼게요. 여러분께서도 이 영화 보실 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감 잡으실 수 있도록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영화 초반부는 정말 그럴듯해요. 아들 벤이 갑자기 돌아오니까 엄마 홀리는 막 너무 기뻐하는데 그렇죠. 근데 다른 가족들, 그 새아빠나 여동생은 표정이 좀 다르잖아요. 불안해하고 의심하고. 네, 맞아요. 그 미묘한 긴장감, 그런 게 딱 느껴지죠. 아, 이거 뭔가 큰일 나겠는데 하는 그런 느낌. 음,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중독 문제라던가 깨진 신뢰, 또 엄마의 그런 필사적인 사랑 같은 것들이 막 부딪히면서 되게 가슴 아픈 가족 드라마가 될 것 같잖아요. 네, 기대를 하게 만들죠. 근데, 아, 이야기가 갑자기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. 맞아요. 그 가족들끼리 어떤 심리적인 갈등 이런 걸 깊게 파고들 줄 알았는데 네. 갑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가 없어져요. 뜬금없죠, 약간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혹시 벤 때문에 과거에 좀 얽혔던 그 마약상들이 데려간 거 아니냐, 뭐 이런 위기가 나오면서 엄마랑 아들이 밤새 그 개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약간 추격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죠. 네. 그러면서 홀리는 자기가 살던 그 평화롭고 좀 부유해 보이는 동네의 어떤 어둡고 지저분한 뒷모습, 그런 걸 보게 되고요. 그렇죠.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아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개를 찾는 설정 때문에. 네, 맞아요. 왜냐면 이게 사실은 그 중종 문제나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을 좀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기회였는데, 그렇죠. 뭔가 인물들의 내면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외부적인 사건 해결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느낌. 네, 마치 그걸로 좀 뭐랄까 본질적인 문제를 약간 덮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특히 영화 중반 넘어가면 엄마가 아들 따라서 막 위험한 데 찾아다니잖아요. 뭐 MA 모임 갔다가 수상한 편의점 갔다가 마약 소굴 같은 데 갔다가. 네, 그렇죠. 아들은 말리고 엄마는 가겠다고 하고 거기서 또 막 충격받고. 네. 그런 장면들이 좀 반복되면서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개 찾으러 나가기 전, 그러니까 영화 전반부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어요. 아, 그런가요? 네, 홀리가 벤한테 막 제발 다시는 망치지 마 소리치면 벤은 막 땀 흘리면서 네, 그럴게요. 약속하고. 어, 옆에서 또 새아빠나 여동생은 쟤 또 사고 칠 텐데?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고 그럼 홀리는 또 가족들한테 버럭 화내고 듣고 보니 그렇네요.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. 네, 물론 그것도 인물들 간의 갈등이긴 한데 이게 뭔가 더 깊은 이야기나 감정으로 파고들지는 못하고 좀 제자리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줄리아 로버츠잖아요. 아, 그렇죠. 정말 이 영화는 줄리아 로버츠의 줄리아 로버츠를 위한 영화다.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좀 평면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홀리라는 엄마 캐릭터에 정말 엄청난 깊이감을 줬어요. 네,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현실을 좀 외면하고 싶은 마음하고 그렇죠. 또 어떻게든 아들을 통제하고 지키려는 그런 강한 모습도 있고. 그러면서도 은근히 또 남들 시선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감정들을 그 표정 하나, 눈빛 하나로 다 보여주더라고요. 맞아요. 특히 그 줄리아 로버츠 하면 떠오르는 환한 미소 있잖아요.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떤 불안함, 지친 기색 같은 거. 그런 걸 표현해내는 게 정말 와. 네, 어쩌면 영화가 원래 보여주려고 했던 그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배우의 연기가 상당 부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각본의 아쉬움을 연기로 채운 거죠. 그럼 아들 벤 역할을 맡은 루카스 헤지스는 어땠나요?
아, 루카스 에지스 연기도 괜찮았어요. 괜찮은데 아무래도 역할 자체가 엄마의 행동이나 감정에 좀 반응하는 쪽에 가깝다 보니까 아, 주도작이라기보다는 좀 수동적인? 네, 약간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뭐 연기를 못했다기보다는 뭐 엄청나게 인상적이거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? 뭐 그런 평가가 있고요. 다른 조연 배우들은요? 다른 조연들도 사실 그냥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기능적인 역할, 그 이상으로 어떤 깊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있죠. 그렇군요.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보이네요. 네, 이야기 전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24시간이라는 설정인데 생각보다 막 긴장감이 넘치진 않는다는 평도 있고요. 영상미 같은 경우도 그냥 평범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물 중독 문제나 약간 신경증적인 엄마의 모습 같은 걸 다루긴 했는데 좀 익숙한 방식으로 풀어나간 느낌? 네,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에는 줄리아 로버츠라는 정말 대단한 배우의 연기력 덕분에 그나마 볼만한 영화가 된 거지 영화 자체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. 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정리해보면 베니즈 백은 시작은 참 좋았는데 중간에 개를 찾는 이야기로 방향을 틀면서 본래 다루려던 주제의 깊이를 좀 놓친 감 있고 네. 오로지 줄리아 로버츠의 그 빛나는 연기가 영화를 거의 혼자 힘으로 끌고 갔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이게 인물의 내면을 깊게 파고드는 대신에 어떤 외부적인 사건 해결에 집중했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좀 밋밋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렇죠.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각본이 좀 아쉬워도 배우의 연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또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. 정말 그렇네요. 여러분은 혹시 이 영화를 보셨다면 인물들의 감정 변화에 더 마음이 가셨나요? 아니면 그 개를 찾는 사건 전개에 더 몰입하셨나요? 네, 궁금하네요. 배우 한 명의 존재감이 영화 전체의 인상을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